안녕하십니까. 황남기 스파르타에서 행정학을 맡게 된 정하나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빈출되면서 자주 헷갈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행정학 주제특강 민간투자 유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도 꽤 자주 빈출이 되는 주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이 BOT, BTO, BLT, BTL 이거 구분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의의인데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의의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구나, 이런 배경에서 이게 생겨났고 이런 개념이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너무 달달 외우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해하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우리 민간투자 유치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부가 담당했던 것들,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이런 것들 뭐죠?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하고 SOC,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죠? 일단은 초기에 건설하는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과거에는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니까 정부가 건설을 했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민간이 대신해서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을 민간이 투자하여 건설하고 운영하는 형태, 이렇게 아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왜 정부가 제공을 하던 거를 민간이 투자를 하게 되었을까?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일단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SOC를 많이 건설을 해야겠죠. 왜? 사회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어 있어야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많이 만들고 싶은데 문제는 국가 재정이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하나 세우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이거를 국고 재정만으로 완벽하게 다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자본시설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제정해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민간투자 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죠. 우리가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요. 수익이 나지 않거나 수익이 너무 적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투자를 할까요?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던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우리 뉴스에도 꽤 나오긴 했었는데 경전철 적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경전철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일단 이런 거죠. 여기 수요의 과다 추정 등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수요의 과다 추정,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 줄 때 일단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죠. 얼마까지 보장을 해줄 것이냐, 이거를 볼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죠. 근데 일단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 사업은 보니까 이용자 수가 한 이만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입이 이만큼 정도 발생을 할 텐데 우리가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건설 비용이 이만큼이고 또 운영비가 이만큼이나 들어가니까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수익이 많이 안 나고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사업이 어려울 것 같다. 대신에 요만큼만 정부에서 좀 채워달라. 우리 이용객이 이만큼 정도 있을 테니까 이만큼만 정부에서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수요의 과다 추정입니다. 뭐냐면 이용객이 아마 이만큼은 될걸요 라고 과다하게 부풀려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비용,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많이 받아내려고 우리가 운영비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건설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뻥튀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고 보니까 이용자 수가 이게 이만큼밖에 안 되더라. 그럼 정부가
이만큼 보장해주기로 했으니까 정부가 여기를 다 독박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정부의 재정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지금은 폐지되었다. 폐지되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최소 운영 수입 보장하지 않고 폐지되었다. 그 다음 2번. 민간 투자 유치 방식인데요. 여기서 이게 BOT, BTO, BLT, BTL 이 네 가지가 단어가 거의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근데 이거를 헷갈리지 않는 것은요. 이 약자들을 아시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헷갈리지 않고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B는 build, operate, lease, transf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는 짧아서 발음은 안 좋습니다. 아무튼 민간 투자 유치 방식이죠. 여기서 주어는 누구냐면요. 민간이죠. 주어가 민간입니다. build, 민간이 지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보면 다 앞에 B가 들어가고 있죠. 다 민간이 지었다. 민간이 투자해서 지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민간이 투자라는 걸 했어요. 근데 민간이 봉사나 기부를 한 게 아니죠.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수익금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수익금을 어떻게 가져가겠냐? 그거에 대한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게 오퍼레이트 또는 리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오퍼레이트는 말 그대로 운영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뭔가를 건설해놓고 민간 기업이 여기 앉아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용 고객들이 있겠죠? 국민들이죠. 이 국민들이 이용 요금을 민간에다가 직접 주고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이 O 방식입니다. 오퍼레이트 방식. 그 다음에 리스, 임대 방식은 뭐냐면요. 민간이 짓기는 지었어요. 근데 여기 민간이 앉아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부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정부한테 이용 요금을 내겠죠. 그러면은 이 민간 기업은 어떻게 수익을 내죠? 정부가 고객한테 이용 수익을 받아서, 이용 요금을 받아서 그걸 갖고 수익을 내든지 뭐 어쨌든지 얘한테 임대료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민간 기업은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O 방식과 L 방식으로 나눠서 볼게요. O 방식이 BOT와 BTO고 L 방식이 BLT와 BTL이죠. O 방식은 어떻게 이용되느냐?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이 직접 운영하죠. 자, 민간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게 수익이 전부예요. 국가로부터 받는 거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민간이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익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수익 사업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천대교, 지하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인천대교 지나가는 자동차들 많죠? 이 자동차들이 지나가면서 통행료를 내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하철 운임을 내고 그리고 혹시 수익이 적다라고 생각하면 지하철 운임도 올리죠. 그리고 뭐 대교의 통행료도 올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직접 운영하면서 회수를 하는 경우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객으로부터 이렇게 돈을 받아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적자가 난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질까요? 당연히 운영하는 민간이 책임을 지게 되겠죠. 민간이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과거에는 이 위험 부담 때문에 민간 투자가 좀 위축이 되자 그것을 활성화해보자고 최소 운영 수익 보장제를 운영을 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직접 운영한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 사업에 적용이 된다. 수익 사업에 적용되지만 적자가 난다면 그 위험 부담은 민간이 지게 된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L 방식이에요. L 방식은 정부가 운영한다. 그래서 민간이 운영한다였는데 이번엔 정부가 운영한다라는 거 차이점 기억을 하시고 정부가 운영하면서 그러면 민간 기업은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금을 회수한다. 투자금을 받아낸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 방식도 있는데 이런 방식을 쓰겠어요? 수익이 나지 않는 비수익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보면 예시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정책이죠. 어떤 형평성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들이 주로 여기 들어가요. 왜냐?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조금 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시세보다 굉장히 싸거나 거의 없어요. 그리고 노인요양시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싸거나 거의 무료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나지 않죠. 자, 운영해서 수익금을 내는 방식으로 했다가는 민간이 절대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민간이 짓되 정부가 운영을 하고 매달 얼마라고 정해놓은 임대료를 매달 얼마, 매년 얼마 이렇게 정해놓은 임대료를 기업한테 정부가 계속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는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 임대료. 정부가 설마 떼먹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험 부담은 거의 없다라는 점. 또 두 개의 차이점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건 뭔가 트랜스퍼. 이건 뭐냐면요. 소유권 이전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아까 주어가 민간이라 그랬죠? 민간이 정부한테 소유권을 언제 넘기냐? 그 시점에 대한 얘기가 요 T입니다. 그래서 T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되는데 T가 O 뒤에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뭐냐? 민간이 일단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기간이 끝나면 넘긴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민간이 일단 갖고 운영을 하다가 운영 종료되면 그때 넘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BTO 같은 경우는 B 바로 다음에 T가 오죠. 그건 뭐예요? 짓자마자 넘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되자마자 정부한테 넘겨서 운영기간의 소유권도 정부한테 있다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T, L 뒤에 있죠. 일단 임대하고 기간 끝나면 넘길게. 그 다음에 여기는 T가 B 다음에 왔으니까 짓자마자 바로 넘길게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기억하면 되냐? O냐 아니면 L이냐 이 방식의 차이. 그래서 직접 수익사업 민간이 위험부담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 정부가 운영해서 임대료를 주기 때문에 위험부담 없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신 다음에 T의 위치에 따라서 바로 운영을 하다가 넘기느냐 바로 넘기느냐 임대를 하다가 넘기느냐 바로 넘기느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입니다. 장점과 단점을 보실 텐데 일단 장점은 우리 이 민간 투자 사업의 필요성 이런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그 필요성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SOC, 국가 SOC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국가 재정만으로 다 만들 수 없었는데 이걸 민간의 투자를 얻어내니까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런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또 투자도 확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경제도 활성화되고 등등 이런 뻔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국채 발행을 민간 자금 투자로 대체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SOC를 건설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생기겠죠. 그 경우에 만약에 국채 발행을 해서 이것을 충당하게 되면 국채가 많아지면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것을 민간한테 맡김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 여기 보면 수익자 부담주의의 원칙 구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앞에서 배웠던 수익자 부담주의가 뭔지 이게 왜 좋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익자 부담주의가 뭐죠? 일단 이용한 사람이 돈을 내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용한 사람이 돈을 내는 게 왜 좋아요?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하철을 무료로 타고 다니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괜히 갈 데도 없으면서 맨날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다가 또는
뭐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나오는 지하철이나 가볼까? 이런 식으로 쓰잘데기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겠고, 그러면 낭비가 발생하고 효율성이 떨어질 텐데, 수익자 부담주의를 하면 돈을 내게 되니까 사람들이 낭비를 안 하고, 그러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반면 단점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단점은 뭐가 있었죠? 효율성이 높아지는 대신에 형평성은 낮아질 수가 있다. 왜? 요금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도 있다는 거 기억해두고 갑시다. 다음 여기 이 투자사업의 단점, 민간 투자사업의 단점은요. 이것도 앞에서 봤었죠. 민간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그 내용이 요 내용이죠. 추정 수요, 총사업비, 운영비 이런 것들을 과다 추정해서 국가로부터 더 많은 최소 운영 수입을 받아낸다든가, 물론 지금은 폐지됐지만, 또는 국가로부터 임대료를 더 많이 받아서 챙긴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정부로부터 뜯어내지 않으면 또 누구로부터 뜯어내느냐? 여기 보면 국민 부담을 증가시켜요. 어떻게? 사용요금을 올려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것이 민간 투자에 대한 내용들인데, 여기서 핵심은 이 문제가 가장 헷갈리기 쉽고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앞에 약자를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